안녕하십니까? 2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했던 전 팀장 이돌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셨나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누가 돌봐 드릴까?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더 중요한 건 2025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겁니다. 모르시면 매월 수십만 원씩 더 내실 수도 있고, 알면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20년 실무 경험으로 터득한 2025년 장기요양보험 완전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2.1:1 배치 확정과 월 한도액 23만 원 인상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부모님 요양비를 월 50만 원이나 절약하면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끝까지 보시면 공단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혜택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해보셨죠? 우리 부모님 돌봄 비용이 얼마나 들까? 좋은 요양원을 찾을 수 있을까?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뜻이죠. 지금도 장기요양 대기자가 넘쳐나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요양 비용입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이 평균 150만 원이에요. 장기요양 보험으로 80%를 지원받아도 월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공단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방법들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정부에서 서비스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특히 이런 정보들은 공단 실무자가 아니면 정말 알기 어려워요. 끝까지 보시면 저만이 알 수 있었던 내부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팀에서 12년, 등급판정팀에서 8년간 일하면서 모든 제도를 직접 담당했어요. 연간 수십만 건의 장기요양 신청을 검토했고, 전국 요양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 어떤 곳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5년 새로운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내부에서 직접 기획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장기요양보험 완전 활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2.1:1 배치 확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2025년 1월부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가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3명을 돌봤다면 이제는 2.1명만 돌보게 되는 거예요. 더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강남구에 있는 어요양원 김아무개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치매 2등급으로 입소하셨는데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다른 어르신 2명과 함께 돌보셨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른 어르신 1명과만 함께 돌봄을 받게 되어서 훨씬 개별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변화로 인해 요양원 수가도 7.37% 인상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되니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다만 모든 요양원이 즉시 2.1:1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인력 사정이 어려운 곳은 2026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요양원을 선택할 때 2.1:1 배치를 하는 곳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제가 서비스 월 한도액 대폭 인상입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제가 서비스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3,700원에서 236,500원까지 늘어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장기요양 1등급으로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기존 월 한도액이 189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212만 6,500원으로 23만 6,500원이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계산해보면 방문요양 시간당 비용이 2만 원 정도니까 월 11-12시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로 치면 3시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죠. 특히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급여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8시간 방문 요양 이용 횟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8시간 연속 방문 요양을 월 6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월 8일까지 확대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치매 1등급 어머님을 집에서 돌보고 계세요. 낮에 직장을 다니셔야 하는데 8시간 방문 요양을 이용해서 어머님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월 6일만 가능해서 일주일에 1-2일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월 8일까지 가능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돌봐주시니까 안심하고 일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이 시작돼요.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인천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님을 모시고 계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힘들고 대기시간도 길어서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서 진료를 해주시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방문 진료 수가도 새로 신설되어서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응급 상황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기요양보험료 동결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최초로 동결됩니다. 소득의 0.9182%로 올해와 동일해요. 월 평균 보험료가 16,860원 수준인데 원래라면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야 하는데 동결되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서비스는 좋아지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니 정말 좋은 소식이죠. 정부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능해진 일이에요. 여섯 번째, 복지용구 서비스 확대입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기 등 복지용구 급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무릎이 안 좋으신 어머님을 위해 전동침대를 렌탈하고 계세요. 기존에는 일부 품목만 지원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더 다양한 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어머님이 훨씬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용구들도 새로 추가되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제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활용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등급 신청 타이밍입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해서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등급 판정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거든요. 둘째,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입니다. 단순히 병명만 적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이게 등급 판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셋째, 방문조사 준비법입니다. 조사원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하면 안 되지만 축소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특급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등급 재신청 전략입니다.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상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신청하시면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비법은 서비스 조합 최적화입니다. 제가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를 적절히 조합하면 월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야간 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 추가 이용이 가능해요. 세 번째 비법은 감경 대상 확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감경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들은 정말 공단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특히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신청 요령이나 서비스 활용법, 그리고 등급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내부 정보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선택 완벽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요양원과 나쁜 요양원 구별법까지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이돌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